6.25 전쟁 당시 38선 최선봉 돌파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긴 부대이자 중부 지역 최전방 철책선을 철통 방어 중인 3사단 백골부대. 그중 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는 단발의 승부사, 바로 수색대대 저격반인데요. 철수. 여기 저격반을 이끌며 임무를 수행 중인 오늘의 달인. 3사단 수색대대 저격반의 임무는 K-14 및 장비를 이용하여서 적 유인 암살, 장비 및 시설 파괴, 첩보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저격수. 이들을 적재적소에 운용하는 것이 바로 저격반장의 임무입니다. 화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원활하고 빠르게 임무 수행을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불도저 같은 선임입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이성으로 적이 두려워하는 한 발을 노린다. 저격술의 달인, 3사단 수색대대 저격반장 박진수 중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러 가는 제작진. 그런데 섬뜩한 느낌의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필사즉생, 고륙지정의 정신으로 무장한 백골부대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중부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3사단 수색대대는 현해 작전 부대로서 DMZ 내 수색 매복 작전을 주 임무로 하여 적의 침투 의지를 억제하는 데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색대대 모든 장병들은 DMZ 내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완전 작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색대대 마크는 불사신을 의미하며, 백골은 백골 사단의 예속 부대로서 박쥐는 정찰, 감시, 타격 등 야간 전투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색 바탕은 필승의 의지를, 백색 원은 조국의 통일과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야가 탁 트인 고지에서 장비를 설치 중인 백골부대 수색대대 저격반 인원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오늘 연습 사격하게 될 텐데 200m에서 최대 사거리 600m까지 오늘 사격을 진행하려고 해. 300m에는 25cm, 400m에 35cm 원판 표적 중점으로 두고 끝까지 응시하고 단 한 발의 사활을 건다. 오늘의 주인공, 수색대대 저격반장 박진수 중사입니다. 오늘 어떤 훈련입니까? 오늘은 사거리별로 표적을 설치를 해서 우리 저격수 인원들 사거리별로 정확한 클리크 값을 요하는 사격 연습 사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저격반 인원입니까? 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네. 저는 3사단 수색대대 저격반장 중사 박진수이고, 이 인원은 저격 2총 사수를 맡고 있는 박상웅 중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격 1총 사수를 맡고 있는 이여진 하사이고, 그 옆에는 저격 1총 부사수를 맡고 있는 김동인 하사입니다. 날씨가 흐린 탓인지 육안으로는 표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실거리 사격 훈련에 앞서 저격반원이 미리 표적을 설치합니다. 표적은 고정돼 있지 않은 스윈 타깃으로 바람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사수는 표적의 중심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역 설치하시는 겁니까? 네, 이 표적은 이제 스윙 타겟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원판의 지름이 15cm입니다. 요 사거리가 저희 사격하는 장소에서 200m 정도 되는 사선이고, K-14 적용용 속총 같은 경우는 최대 12배율까지 되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는 800m까지 쏩니다. 이곳이 사격선에서 200m 떨어진 표적지의 위치인데요. 위치상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사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적의 명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면에 색을 칠하면 실거리 사격 준비가 끝난 겁니다. 기온, 습도 등은 사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측수가 기상계를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전방 200m 표적 식별. 교육수별하게 이상무. 오늘은 1총 부사수가 관측수 역할을 대신해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요. 자, 15cm 스윙 타겟, 사거리 200m 크리크 수정. 사수는 가늠자가 표적에 잘 맞도록 조준점을 조절해 크리크를 현 상황에 알맞게 수정합니다. 완료. 디옵터 조절. 또한 조준경의 굴절값을 수정하는 디옵터도 조절합니다. 디옵터 거리 조절기 완료. 타겟 지켜라. 다시 가라. 원거리 사격 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인데요. 200m
15cm. 집중하고 심호흡해. 자, 이어지 않아서 준비 완료되면 보고. 사격 자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술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샷! 호흡이 잦아들고 심박수가 일정해지면 그때 짧은 순간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명중. 박성사 준비 완료되면 보고. 샷! 이어 2총 사수의 사격도 이루어지는데요. 명중. 한 번 더 준비 완료되면 보고. 다음에 장전. 준비되면 샷. 격발 명령이 떨어지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사격. 명중. 여진이 준비되면 샷. 1총 사수의 두 번째 사격 역시 명중입니다. 명중. 둘 다 조금씩 높다. 0.1씩 낮춰. 총알이 표적을 맞긴 했지만 우상탄이 나는 상황. 300m 25cm 표적. 샷. 크리크를 수정한 뒤 300m 사격을 시작합니다. 명중. 정중앙. 두 명의 저격수 모두 표적에 중심을 맞췄을까요? 명중. 정중앙. 35cm 원판. 샷. 저격반장이 지시한 내용이 적중했습니다. 다음 600m 명중. 사격 실시. 오케이. 전표적 제압 완료. 200, 300, 600m 실거리 사격을 모두 마쳤습니다. 600m 지금 사격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산탄이 많이 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캐스트랄 상에서는 기상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격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집중을 해서 격발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사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사격 훈련에 대한 사후 평가가 바로 이뤄지는데요. 사격 명령 이후 격발까지 호흡을 충분히 가다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자세라든지 제 호흡 상태가 어떤지를 뒤에서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격수의 실거리 사격 훈련이 끝나고 저격반장의 사격 훈련이 이어집니다. 중사님이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 네. 이 장비는 이제 호그세들이라는 장비인데 긴급하게 저희가 의탁물이 없을 경우에 간이 의탁물을 만들어서 사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악 지형에선 이런 의탁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현대전에 들어서 이 시가전이라든가 전장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자세를 잡기 아주 용이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그세들은 카메라로 보자면 삼각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하이츠 결합. 다음에 장전. 엎드려서 자세가 어려울 때 바위나 군장에 몸을 숨기고 호그세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준비 완료. 저격반장의 최초 200m 사격. 명중. 완료. 샷. 이어서 300m와 600m 사격도 이루어집니다. 명중. 샷. 저격수는 적진으로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라는데요. 명중. 명중. 표적 제압. 어떤 상황에서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저격반장이 강조하는 저격수의 미덕입니다. 역시 반장님이 사격하는 게 굉장히 작은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호그세들 위해서 사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표적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큼 집중도 있게 정확하게 내 이 표적에 대해서 맞출 수 있냐는 확신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 동일시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관련돼 가지고는 사무실 가서 총 강평하도록 하고 오늘 수고들 많았어. 고생들 했다. 일당백 전력을 발휘하는 백골부대의 핵심 요원. 작년에 현재 멤버로 군단배 저격수 경연대회에 출전해 2등을 했다는데요.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이들의 빛나는 팀워크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총기 수입 시작하자. 네. 훈련 이후에는 총을 바로 닦아 당장이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네, 사격을 마치고 와서 저희 총기 및 장비 수입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기사 지금 뭐 닦고 있는 거죠? 네, 현재 K14의 놀이새 뭉치를 닦고 있습니다. K14의 놀이새 뭉치는 장전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볼트 액션식으로 장전을 해서 격발을 했을 경우에 그 보이는 공이 구멍에서 공이가 튀어나와 이 공이가 탄 뒤를 때려서 탄이 나가는 방식으로 슬리브 조립체가 달려 있어서 이 슬리브 조립체를 분해하여 공이를 다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이고 실제로 K2나 K1의 공이보다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져서 지금 닦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저격용 소총 주간 조준경으로 PM2 주간 조준경입니다. PM2 주간 조준경의 배율은 가변 배율로서 이렇게 보시는 숫자와 같이 3에서 12배율까지 당겨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상하 크리프고 그리고 이게 좌우 크리크로서 상하 좌우 망선을 이동시켜서 크리크를 수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리 조절기로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100m, 200m, 300m, 400m, 500m 최대 무한까지 거리 조절이 됩니다. 저 거리 조절기 전에 있는 건 뭔가요? 이거는 망선 밝기 손잡이로서 PM2 조준경 안에는 십자 망선이 있는데 표적이 어두울 경우 십자 망선이 검하기 때문에 이 망선 밝기를 켜가지고 빨간색 점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준하는 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외관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우리 K14 적용용 소총은 약실 청소를 어떻게 하지? 보통 K1이나 K2 같은 개인 화기 같은 경우에는 꽂을대라고 해서 그 세막뜨기 끝에 천을 엮어서 총구로 넣어서 밀어내서 약실을 청소를 하는데 K14 적용 소총 같은 경우에는 보어 스네이크라고 해서 길다란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약실에서 총구로 통과시켜서 탄매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미 약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어 스네이크를 사용할 경우 약실 내에 있는 이물질이 미세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데 저희가 800m까지 사격을 해야 되는 K14 적용용 소총 같은 경우에 미세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세척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기랑 장비 수입 이제 다 끝난 건가? 네. 깨끗한 총기 손질은 저격수 임무의 처음과 끝. 네, 이상으로 저격반 사격 복귀 후 총기 수입 및 장비 수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격반 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격술과 차력 등급에서 특급, 나한 시력 1.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박중사는 군 생활 도중 사격술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저격요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처음 군 입대는 12년도 용사로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3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통신병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근무하고 있던 수색대대 간부님들의 좀 명예롭고 또 자긍심 이런 부분이 되게 멋있게 생각이 들어서 제 인생의 한 발자취를 남기는 데 있어서 명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면 정말 뜻깊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인만큼 명예로운 직업이 또 없다라는 생각으로 군인의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13년도에 임관 후에는 원래 수색대대 전투중대에서 작전팀 임무 수행간에 우연한 기회로 개인화기 교관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 개인화기 교관으로 임무 수행을 하던 중에 이 화기를 통한 사격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저격반에 가고 싶은 마음을 부대에 표출하였고 그로 인해서 3사단 수색대대 저격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던 중 군인의 길을 결심하게 된 박중사. 하지만 부사관으로 임관한 지 2년 만에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15년도에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었고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제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저를 위해서 같이 옆에서 뛰어주던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부분 잘 극복하고 지금도 열심히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훈련에서 열애되고 자신이 동료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 박진수 중사는 부모님도 친구도 아닌 당시 행정보급관이었던 이경남 원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는 있어서 제 군생활의 큰 은인이자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신 분입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군의관이 이제 이런 상황인 경우에 의가사 제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좀 저한테는 눈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보다도 행정보급관이셨던 이경남 원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전화 너머로 이제 행정보급관님이 한 3초 정도 뜸을 들이시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돌아와라. 돌아오고 내가 네 군생활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같은 부사관으로서 군생활을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군생활에 있어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그냥 의가사 제대 안 하고 그냥 복귀하겠다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탁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본인이 군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그 생각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선배고 이제 주변 동료들인데 임무수행 불가, 방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 병원 치료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네, 그때 행정님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저한테. 내가 너 왜 부른지 아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라.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 때문에 행정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하지 않았었나. 저도 제대로 말씀 못했지만 진짜 감사했었습니다. 네. 뒤늦게 표현해보는 진심.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고 훌륭하게 하고 있어. 오늘의 박중사를 있게 한 건 이경남 원사의 따뜻한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체력 단련 시간인데요. 저격반의 체력 단련 역시 군장 구보가 기본입니다. 자, 체력 단련 시간이니까 가볍게 몸 풀고 오늘은 군장구보 5kg. 자, 손목 발력 돌려주세요. 저격수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강인한 체력은 필수인데요. 때문에 구보간에도 완전 군장을 실시합니다. 네, 5, 6, 7, 8. 주 1회 정도 저희가 군장구보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투 시에 실제로 이 하중을 몸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체득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주 군장구보를 통해서 저희 전시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뛰어! 상황이 발생하면 적지로 들어가 저격 임무를 수행하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하는 저격반.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임무를 위해서 평소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무겁습니까? 군장 내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익숙해 졌습니다 이제. 네. 힘들긴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격수가 되기 위해선 사격술은 기본.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이 필요한데요. 위장술, 관측, 독도법, 통신, 정보 수집까지 전문성을 두루 겸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표적이 사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오랜 시간 잠복할 수 있는 인내력과 적진 침투 시 장거리 행군에 필요한 지구력은 저격수 임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5km) 군장 구보 이후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지는데요. 팔굽혀 준비. 시작.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사격 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저격반의 체력 단련 비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세트에 50개씩 3세트에서 많게는 4세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격반의 홍일점 이어진 하사. 지금은 다른 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체력이 굉장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지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수대 처음에 전해 왔을 때는 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는데 여기서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그리고 또 이끌어 주시고 힘내서 가자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분들이 이제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따라잡지 했는데 같이 옆에서 항상 운동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적도 잘 해주셔가지고 예,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벌구역 준비! 적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건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 임무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저격반 인원 모두 고된 체력 단련도 거뜬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낸 저격반 인원들. 다음 날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적이 은거에 있을 예상 지역에 침투 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침투 시작 지점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예상 침투로를 그려놓았고 적 한 개 보병 대대급 병력이 소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신속하게 기동해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저격용 소총과 통신 장비 그리고 관측경을 비롯해 실전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챙겨 완전 군장을 쌉니다. 준비하자. 표적 침투 훈련을 위해서인데요. 저격수가 은밀히 기동해 표적이 있는 곳을 탐색하고 식별 후 적을 경멸하게 되면 훈련은 종료됩니다. 저희 작전 지역이 산악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 최대한 유사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훈련을 해야 전시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산악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탐색 및 관측 활동에 용이하고 저격이 가능한 고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저격반 인원들. 안전이 확보된 곳에 다다르면 일제히 멈춰서서 임무를 하달받습니다. 전방 200m 지점, 임무 지원 지점 도착 예정. 이때 도착하게 되면은 동인이 반장 신호에 맞춰서 탐색 경매 실시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무 지원 지점 도착하게 되면 복장 환복하고 최종 집결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네. 여기서 임무 지원 지점이란 침투 기동을 시작하고 적 은거지로 가기 전 최소한의 물자만 휴대하고 남은 짐을 모두 은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기도 비닉을 유지해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히 이동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확인하고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저격수는 보병과 함께 전선에서 전투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격팀을 만들어 적진에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임무 지원 지점에 도착한 저격반 인원들, 이곳에서 본격적인 저격 임무를 준비합니다. 먼저 한쪽에서 경계를 실시하는 동안 한쪽에서 위장을 하고 여분의 물자를 숨겨둡니다. 최종 적 은거지를 향해 움직이는 저격반 인원들. 이제 목표 지점에 다다른 듯한데요. 빠르게 주변 지형 지물을 살피며 주변을 경계합니다. 다행히 예상했던 대로 적의 은거지가 위치한 곳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최종 집결지 약 10m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밀 수색을 하고 거기에 다 같이 이동해서 정해진 목표 표적 찾아서 사격을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집결지까지 정밀 수색을 하며 이동하는 저격반 인원들. 적 관측이 용이한 고지를 점령하고 가장 먼저 저격용 소총을 준비합니다. 이후 장비를 이용해 적에 대한 식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400m 전방 파란색 IPSC 식별 확인되면 보고. 이총사수 표적 식별 완료. 표적 식별 완료. 1총 2총 동시 사격. 자, 5, 4, 3, 2. 저격반장의 명령에 따라 2명의 저격수가 목표물에 대한 사격을 실시합니다. 명, 표적 제압, 표적 제압. 두 인원 다 표적이 명중 제압이 돼가지고
소음 때문에 적에게 지금 현위치 노출된 것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철수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수할 수 있도록 빠르게 현 지역을 이탈합니다. 철수. 표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침투 후 표적을 탐색하고 경멸하는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가 전시에 적지역에 침투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임무 수행 간에도 저희 서로를 의지하고 화합과 단결을 되게 많이 도모를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좀 더 끈끈한 정과 의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를 믿기 위해서 서로를 좀 더 다독이고 챙기면서 좀 더 화목한 분위기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격반장이 직접 정기 회식을 주최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했고 진짜 수고들 많았어.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자, 다 같이 파이팅! 회식 때의 임무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다 보면 다시금 힘을 얻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팀워크 가지기 위해서는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임무 수행 관련된 대화만 하다 보니까 좀 삭막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회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적인 얘기 그리고 재밌었던 얘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이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적인 자리를 통해가지고 네, 좀 푸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풀게 많았나요? 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격수는 침착함을 무기로 자신의 호흡과 심박수마저 통제하고 한 발의 총알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자신과 팀원들을 믿고 특유의 침착함을 무기로 더 당당히 전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팀워크라고 하면은 제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시가 되면은 제 등을 제 전우에게 믿고 맡겨야 되고 그 전우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격반 인원들이기 때문에 이 인원들에게 정말 제 등을 내어주고 제가 이 인원들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발필중할 수 있는 저격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골!